제가 지난주 목요일, 그죠? 목요일 날 하면서 목요일장 오를 겁니다. 이거 연준이 회의, 이거 FOMC 회의 이게 하락할 게 아니었어요.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 다음날 내렸죠. 이게 뭐 지역은행들이 또다시 뭐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급락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한 1% 미만이었지만 꽤 그래도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아 망했다 이랬는데 정말로 영상 보시고 내렸네요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계셨는데 다행히 금요일장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러면서 주간 기준으로도 그냥 플러스로 좀 돌려놨는데요.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다우지수 금요일날, 그러니까 5월 5일날 1.7% 올랐고요. S&P 500도 1.9, 나스닥 지수는 2.2% 급등을 했습니다. 이게 닷새 만의 상승 전환이에요. 그러니까 월화수목 다 하락하고 금요일날 그래도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, S&P는 그래도 좀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. 나스닥 지수는 뭐 강보합이긴 해도 주간 기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. 사실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주요 기업들, 특히 애플이 실적을 공개를 했거든요. 당초 애플은 그러니까 3월 분기 실적, 얘들은 그게 2분기인데 그걸 대부분 4월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5월까지 넘어가면서 뭔가 느낌이 별로야, 좀 불안해였는데 그래도 애플이 이따 보겠지만 잘 나왔습니다. 잘 나오면서 그래도 그 애플이 이 증시 상승을 이끈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와 함께 고용보고서가 또 금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보겠지만 고용보고서도 잘 나왔어요.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됐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항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표님 안녕하세요. 우리 수표님도 어버이시죠?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뜨겁게 나왔습니다. 보면 신규 일자리 수가요 25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게 전월에 16만 5천 건이었고요. 시장에서는 이번 달에는 한 18만 건 나올 것 같네 했는데 25만 3천 건. 너무 높게 나왔죠. 실업률도 3.4%로 나왔습니다. 이게 전월에 3.5, 예상은 3.6이었거든요. 요즘 그냥 구조조정 많이 하니까 실업률 좀 높아지겠지 했는데 웬걸 3.4 기록하면서 1969년 이후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의 주요 바로미터가 되는 이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보다 0.5%다. 임금도 올랐습니다. 전년 대비로도 4.4% 오르면서 전월 예상 다 뛰어넘었어요. 완전 그냥 또 서프라이즈 고용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. 이랬으면 어땠을까요? 예전 같았으면 긴축을요? 이랬을 텐데 긴축은 거의 이제 끝물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. 그죠? 성명서에서도 금리 이제 동결로 돌아설 가능성 좀 시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는 이게 이제 거의 동결에서 한두 번 더 심하면 한두 번 더 올릴 정도는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낮고 동결 가능성 이제 끝물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는 고용지표,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은 경제지표 호조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경제지표들이 막 꺾여버리면 이게 경착륙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지표가 잘 나오는 게 더 낮게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걸로 이날 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. 실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일자리 증가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을 막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토요일날 월가에서 정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기업은 정말 특이하게 토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. 그런데 주주총회, 그러니까 연례 주주총회도 토요일날 개최를 했습니다. 주주총회만 한 대여섯 시간 진행이 되고요. 뭐 웬만한 포럼, 뭐 웬만한 이런 뭐 토크 콘서트, 뭐 이거를 능가하는 엄청나게 정말 큰 이벤트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제 워런 버핏의 주요 멘트들 또 요약을 좀 해왔는데
그러니까 토요일 날 개최를 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한 일요일 날 어제 공개가 됐는데 뭐 어제 외신 보도 다 이걸로 그냥 완전 뭐 발랐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핵심 내용들 요거 보시면 주요 내용 다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먼저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3% 증가를 했습니다. 얘들이 뭐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뭐 다양한 에너지 사업, 보험 사업 많이 하잖아요. 특히 보험 사업이 핵심일 텐데 보험 비즈니스가 성과를 보이면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다만 워런 버핏도 올해 이제 경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실적도 약간 꺾일 가능성 언급을 했고, 그러면서 기업들도 이제는 뭐 재고 문제, 뭐 수요 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약간 좀 보수적인 이 색채를 좀 띠고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금이 늘었습니다. 1,306억 달러로 이제 1,3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. 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1분기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이제 순 집계를 해보니까 104억 달러 순 매도를 했습니다. 오히려 주식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만큼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다라는 게 조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 자사주를 늘리는 규모가 좀 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들의 회사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한 것일 수도 있고,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방어 역할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, 44억 달러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순이익이 정말 서프라이즈였는데요. 이게 전년 대비 534%나 급증을 했습니다. 근데 워런 버핏은 이 순이익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늘 언급을 하고 영업이익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왜? 이 순이익에는 투자 평가 손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팔지도 않고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평가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애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순이익 증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잘 나와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.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. 먼저 기축통화 관련해서 지금 뭐 미국이 이 부채 상한 이거 해결 안 되면 디폴트 가능성 6월 1일 날 디폴트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지만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물러난다? 그럴 가능성은 없다. 이걸 대체할 다른 옵션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중 간 갈등에 대해서는 꽤 오랜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을 했는데, 미중 간 갈등은 모두에게 해롭고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다. 양쪽 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빨리 협력을 해야 된다. 서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TSMC 매각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. 지난 분기 때. 근데 요 매각도 이런 지정학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라는 점 또 시사를 했습니다. AI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. 그래,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한다.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지는 못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찰스 먼거 부회장도 AI에 대해서 뭔가 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. 뭐 재밌는 얘기도 있었는데, 뭐 워런 버핏이 내가 진짜 그거를 써보면서 뭐 농담을 이렇게 해봤는데 AI는 농담을 못하더라. 뭐 약간 뭐 이런, 이분이 되게 또 위트 있고 재치 있고 막 이런 분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류의 답변도 좀 해주셨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던가 그 은행들 어려움 겪었을 때 당국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줬잖아요. 그거는 정말 잘했다. 그게 없었다라면 정말 재앙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. 다만 예금은 안전할지 모르더라도 은행주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또 했습니다.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 빅5가 애플, 뱅크 오브 아메리카,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코카콜라, 쉐브론입니다. 근데 쉐브론은 지분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애플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애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기업, 그게 투자를 포함해서 본인이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다 포함해서 어떠한 기업보다 뛰어난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하면서 몇 년 전에 이 세액 문제로 인해서 일부 지분 매각한 게 있는데
그게 정말 후회가 되고 그게 참 어리석은 지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애플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테슬라 뭐 머스크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는데요. 5년, 10년 뒤에 애플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돼. 근데 테슬라 전기차 쪽은 내가 예측이 안 돼.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. 근데 이 워런 버핏은 워낙에 이 불확실성이 큰 것은 약간 배제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더 선호한다라는 게 좀 되겠죠. 그러면서 지금 옥시덴탈 지분 20% 넘게 갖고 있으면서 옥시덴탈을 아마 워런 버핏이 다 인수할 것 같아라는 이야기들 많았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. 우리가 옥시덴탈 투자하는 건 맞지만 완전히 이 기업을 소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있는데 일본은 매우 매력적이다. 이들의 어떤 그 민족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. 그래서 뭐 미국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불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일본은 이를 뭐 대체하기 위해서 뭐 서로 좀 으쌰으쌰한다.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.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내가 몇 년간 또 투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요 대여섯 시간 언급한 내용들 요 핵심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. 이번 주는 물가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 주간입니다.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. 목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, 금요일 날 수출입 물가 지수와 미시간대가 또 공개하는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물가. 그래서 이게 또 뭐 긴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. 근데 앞서서도 말했듯이 긴축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거고 다만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 지수는 둔화가 되는 게 나오는데 그 근원 물가가 약간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그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업 실적은 뭐 페이팔, 루시드, 리비안, 옥시덴탈, 뭐 월트 디즈니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 공개를 하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